시험지에 20번 풀이 보시면 풀이해드리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그 증가량을 선생님은 그냥 1로 적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2라고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일은 요 밑에 있는 넓이만큼이 한일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2를 했고요. 그 한일의 양이 PV이네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넓이가 2배니까 2배 2PV만큼 이랬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를 다 합한 만큼이 흡수한 열의 양이어야 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공급한 열량을 Q라고 봐라고 했어요. 네. 자, 이 Q라고 하는 열의 양은 얼마냐면 내부 에너지를 1 증가시키고 한일도 PV만큼일 때야. 근데 B에서 C로 가는 동안 온도도 2배 많이 증가해야 되고 한일도 2배 말아야 되기 때문에 흡수한 열의 양이 얼마일까? 2Q일 거라는 합리적 가설 세울 수 있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놓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기체가 한일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와 B에서 C로 가는 과정이 같니? 아니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한일이 2배 많아요. 이런 얘기고요.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A보다 높니? 라고 했는데 기체의 온도는 4PV, A의 온도는 PV, 당연히 C가 더 높죠.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요 Q와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요 흡수한 열량보다 적죠. 그래서 네, 그래서 Q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이해돼? 자, 마지막 21번부터 24번까지. (20) 21, 22 또 24번 네, 21, 22, 24 이런 거 이런 개놈의 새끼들이 자, 해보자 21, 2, 3, 4 그 다음에 뒤에 있는 5도 1이겠죠. 그럼 5문제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마음을 비웠죠. 자, 21번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산소기체 A가 들어있는 용기의 마개를 닫고 차가운 물 속에 넣었더니 A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온도는 낮아졌어. 이런 얘기예요. A의 온도가 감소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를 얼음물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산소라는 기체 A를 집어넣는데 온도는 낮아지는데 부피는 변화가 없대요. 부피가 만약에 2V였으면 계속 2V인 상태를 유지. 됐어. 근데 온도가 낮아졌다 그랬잖아. 온도랑 똑같은 게 뭐냐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데 부피는 일정한데요. 얘는 변하지 않았는데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압력이 낮아져.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압력이 2P였다가 압력이 P로 낮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온도는 낮아지는데 부피는 일정한 과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의 변화가 없으니까 한일은 없어. 근데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야. 예를 들어 내부 에너지가 한 10만큼 감소했다고 쳐. 그럼 당연히 이 순간은 열을 10만큼 방출하고 있겠지. 이해되니? 내부 에너지 감소한 만큼이 방출한 열의 양이랑 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보시면 A는 외부에 일을 하니? 안 해. 왜?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두 번째 니은 A의 내부 에너지 감소하니 그렇지 차가워지잖아. 자, 그 다음에 디귿 A의 압력 감소하니 그렇죠.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변화 없어도 온도가 낮아질 수 있죠. 22번 갈게요.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 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로 변할 때 이거 아까 민건이랑 선생님이 했었는데요. 자, A, B, C, D로 변할 때 자, 이거 예쁘게 그려드릴 테니까 아까처럼 채워봐. 압력과 부피 그래프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러 가기 전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다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A, B, C, D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의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C로 가는 과정, C에서 D, D에서 다시 돌아 A 요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준 힌트라는 게 있는데요. 뭘 줬냐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을 흡수했으니까 플러스입니다. 250으로 볼 거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과정과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이니까 흡수 방출한 열량 없어. 요거 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줬냐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한 일은 없어.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요. 볼래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한 거니까 2를 플러스 했어. 얼마만큼? 100만큼. 이거 부호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 한 일 없고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는 부피가 감소하죠. 얘는 2를 받았습니다. 그 양이 50 요거예요. 나머지 채워보세요. 나머지 칸 채워봐. 어떻게 채워야 되지? 요런 얘기. 요 비어있는 칸 채울 수 있어야 돼. 되겠냐? 채워봐. 어떻게 되냐면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은요. 압력은 일정한데 온도에서 PV에서 부피는 변화가 없이 얘는 일정한데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커지니까 온도는 상승하겠죠.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요. 얼마인지 몰라도 얼마만큼인지 몰라도 온도는 상승했을 거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증가했는데 얼마만큼?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한 일을 더한 값이랑 같잖아요. 근데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흡수량이 250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단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합이 0이어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100이래. 그럼 얘 마이너스 100 온도 내려갔네 이 뜻이야. 그치?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갑니다. C에서 D로 갈 때 부피 변화 없으니까 한 일에 변화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됐을까? 느껴보시면 부피는 변화 없이 일정한데 압력이 줄었어요. 압력값이 줄었어요. 그러면 온도 하강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을 거야.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죠? 이걸 알 수 있는 힌트는 없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죠?
됐죠? 근데 얘를 알아요. 얘는 단열된 상태니까 합이 0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면 여기 반드시 플러스 50이어야 된다. 맞죠? 네.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전체형을 봐야 돼 라고 했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환을 할 때는요, 내부 에너지의 총합은 언제나 0돼야 돼. 그랬던 거 기억나니? 언제나 0돼야 돼. 그러면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00이어야만 된다는 게 느껴져. 되겠어? 그러면 여긴 당연히 마이너스 200만큼 열을 방출했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0이 돼야 되는 거 알겠는데 여기는요, 이제 다 채웠으니까 더해보세요. 플러스 50이고요. 여기 얼마입니까? 플러스 50으로 양쪽의 이 두 값은 언제나 같아야 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플러스 50이라는 이 값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면적이야 라는 얘기도 했어요. 됐어? 그러면서 뭘 했었냐면 이거는 사실은 엔진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엔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에서는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열을 주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일부는 똥꼬로 빠져나간다. 그 중에서 내가 총 준 열의 양은 얼마냐 라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값을 다 더한 250만큼을 준 거야. 근데 똥꼬로 빠져나간 건 얼마냐면 마이너스 값을 총 합한 200만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그럼 실제로 일한 거 얼마라고? 네, 실제로 한 일의 양은 요만큼 50만큼만 일하는데 쓴 거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요거랑 요게 연결지어서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엔진의 효율은 얼마야? 라고 하면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니? 이게 열 효율이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준 건 250이고요. 일하는데 쓴 거 50이기 때문에 얘는 5분의 1, 0.2만큼이 열 효율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되겠어? 자, 빨리 보기 확인. 보기 확인. 졸려요. 꼬꼬맹이들이. 되겠나? 이렇게 된다. (3월 4일부터) 학교를 먼저 가는 사람. 저는 계약이 3월 4일 이전이에요. 그런 학교는 없죠, 그죠? 다 3월 4일이 맞아요? 3월 4일 뒤에요. 보편적 학교를 다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우야, 입학식이 언제니? 3월 4일. 입학식도 그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기억 보기.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는 감소했습니까? 엄청 감소했어요.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열은 방출했습니까? 네, 방출했는데 얼마? 200 방출했어요. 이런 얘기고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0.2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판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23번 보시면 기체는 헬륨 풍선입니다. 자, 다음은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하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뭐해질까? 커지죠.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풍선은요, 점점 크기가 커지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그때 뭐하니? 뻥 하고 터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헬륨을 넣은 풍선은 부력이 중력보다 크게 작용해서 풍선은 저절로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압은 낮아지고 풍선은 팽창합니다. 자,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동안 풍선 속 헬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온도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왜 그걸 당연하다고 해요? 라고 하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이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열의 출입 없는 상태인 단열입니다. 기체는 부피가 바뀌는데 부피가 바뀌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열받아서 부피가 바뀔 거냐, 압력 때문에 바뀔 거냐. 얘는 압력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밑에 있는 넓이만큼은 일을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의 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감소했어야 된다고요. 되겠죠? 네.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게 누구다?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 그래서 물방울 생겨.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해. 맞죠? 네. 자,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는 건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평균 속력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여러분들 곧 운동 에너지. 그게 속력. 온도가 낮아지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해서 속력도 낮아집니다. 자, 디귿 외부의 일을 하니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외부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24번 갈게요. 그린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에 각각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단열되면 열을 100 주면 100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단열되지 않으면 열을 100 줬는데 밖으로 새어나가는 열들이 있어. 됐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의 양은 100보다 뭐해? 작아.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 B가 들어있고 단면적이 같은 단열된 두 피스톤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B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A의 열을 공급하였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하여 정지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그림자는 시간에 따라 A, B의 온도를 본 거야. 조는 건 아니죠. 얼마 좋을 건 아니겠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자, A쪽을 가열한대요. 그러면 A가 점점 뜨거워지겠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느껴, 물리는 느끼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들어있는 디귿자 통 두 개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어. 봉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A 기체 들어있어요. 여기는 B 기체가 똑같은 양이 들어있다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를 뜨겁게 뭐 한다고? 가열. 그러면 열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온동이 활발. 그러면 압력이 커져.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새끼가 밀고 나가. 됐어? 그러면 얘가 10cm 밀려나가면 얘는 어떻게 돼? 10cm 압축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가 먼저 뜨거워서 얘가 밀고 나오니까 당연히 봉이 밀려서 B가 압축되는 거고요. 얘네들의 부피 변화는 똑같은 크기만큼 부피가 변하겠죠. 그래서 얘가 늘어나는 만큼 얘는 줄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저기 기체 A 기체는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요. 쟤는 열을 가했으니까 열을 흡수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큼 흡수했다고 칠게요. 그 중에서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리고 밀고 나가는 일부예요. 저는 내부 에너지 활발해지는데 60 썼다고 할게요. 그리고 피스톤을 밀고 나가는데 40만큼의 일했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가의 상태야. A의 상태. 자, 그런가 하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B는요. 부피가 얘가 밀고 오니까 얘랑 압축됐어요. 일 받았죠. 받은 일이 마이너스 40이라고 치자. 됐어. 근데 실제로 B는요 직접적으로 열을 공급받은 게 없단 말이야. 됐어? 네. 공급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받은 일은 없는데, 됐죠? 압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단열되어 있는 상태라면 0인데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뭐 해야 되겠니? 당연히 뜨거워져야 되겠지?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새끼는 열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는 거죠. 맞아? 그렇대요. 단열되지 않은 통이래요. 그러면 온도가 40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40보다 적게 올라갔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때요. B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B는 온도가 뭐해? 일정해. 안 올라가. 이 얘기잖아.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럼 뭐야? 그 열이 온통 다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네. 이 얘기야. 이해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자, 이런 느낌일 수 있었던 건 거기 있는 그래프 보세요. 시간이 지나도 B의 온도는 안 바뀌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기가 온도잖아요.
그럼 원래는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고 온도 그냥 일정에 다 빠져나간 거야. 이런 뜻이고요. A는요. 압축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 이런 느낌. A 이런 느낌이 돼.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할게요. T0일 때라고 합니다. T0일 때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니 내 온도가 높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커요. 그 다음에 니은 T0일 때 부피는요. B가 A보다 크겠니? 답탱이죠. A가 더 커요. 디귿 A의 온도가 높아지는 동안 B는 열을 방출했습니까? 당연히 방출했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죠. 이거 수능에서 언니 오빠의 주기 문제예요. 킬러 문항이라고요. 이거 맞은 사람 전 이걸 풀었는데 맞았어요. 한 명. 그죠? 실제로 얘가 정답률이요. 한 20%밖에 안 나와 라고 하면 그래도 5명 중에 1명은 맞는 거 아니야? 100명 중에 20명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20명은 일반고에서 나타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리 선택하는 애들이 누구게? 전 수능 볼 때 물리 선택했어요. 누구 거 아니야? 네, 과학 중점고나 과고나 영재고 아이들. 그래서 그 정도로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물리를 선택하고요. 일반고에서 물리를 선택해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정신이니까. 그래서 물리를 선택할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네들은 물리를 선택할 것처럼 생겼죠? 안 하기만 해. 나중에 고3 때 조사할 거야, 이 새끼들아. 물리 선택해서 수능 안 보기만 해. 근데요, 여러분들 이제 선택사항이 없어진 거 아세요? 선배들은 물화생지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선택했죠?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싸그리 다, 그죠? 네,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이고 이제 그 다음 중3 올라가는 친구들, 중2 올라가는 친구들, 중1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너네들은 선택사항 없죠? 그냥 통합과학을 봐야 되는 거죠. 물화생지를 다 봐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난 좋죠. 아이들이 물리를 많이 선택하네? 100% 선택하네? 문과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문과 아이들도 통합과학을 봅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모든 아이들이 다 봐야 돼요. 배워서 뭐예요? 배워서 뭐 할 것 같죠? 의미 없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노동만을 할 거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선생님 딸은요 물리하고 화학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대학을 어디로 갈게요? 항공교통물류학과. 그게 뭐게요? 항공경제학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게요? 관제사, 관제탑에서 비행기 항로 설정해 주는 사람들. 그게 문과가 뭐게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뭐 하게요? 기후 데이터 분석해요. 회계학과가 어디 거 같아요? 경제학. 회계학과가 이과일까 문과일까? 문과예요. 그게 문과예요. 회계가 경제계통이래요. 근데 앉아서 열나 수학만 합니다. 그래서 좋아졌어요. 저는 엄청 행복해요. 모든 애들이 물리를 해요. 전 국민이 물리하는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행복해요. 하다못해 문과인 아이들도 F는 MA를 알게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제. 저는 엄청 행복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과인 친구들은 그나마 물화생지 중에서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제 너네는 경제도 선택해서 시험 봐야 되고 역사도 시험 봐야 되는 거지. 엄청 좋겠어? 엄청 똑똑해지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다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물리학 원이라고로 써져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다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보십시오. 통합과학이 그동안 수능에서 배제돼서 안 봤다가 수능에 통합과학만 본대요. 물리화학 안 본대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놨던 물리화학 문제 어디 가겠어요? 다 통합과학으로 갑니다. 왜? 내용이 똑같거든요. 통합과학하고 물리화학 원리. 그래서 그동안 선배들은
통합과학 내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물리하고 화학만 선택해서 보든지 생물하고 지구과학만 선택해서 보든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물화생지 4과목을 다 선택한 학년들이 됐어요. 스스로 원해서 물화생지를 다 보는 이런 멋진 아이들 얼굴은 썩어 갈 겁니다. 해보죠. 네, 해보면 재밌습니다. 해보십시오. 물리 되게 단순하고 괜찮아요. 자, 25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요. 빗면이 P점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A가 P점을 통과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A가 Q점을 통과하였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경사면은요 사실은 물리 원에서 나오면 안 돼요. 왜? 경사면은 물투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왜? 머리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물원만 배워도 물투 내용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근데 저 우리나라 애들 머리 열나 좋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만으로도 영재고 시험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물투 내용 나오는 애들이 막 풀잖아요. 열나 머리 좋죠. 그렇답니다. 자, 여기가 A요. 됐죠? A라는 물체가 P점에 있다가 이렇게 또르륵 내려와서 Q점을 지나가는데 도대체 수평면에 있을 때와 경사면에 있을 때 뭐가 달라? 라고 하면 꼬뱅아 수평면에 A를 놓으면 됐죠? 네가 별도로 힘을 주지 않는 한 얘는 안 가. 그죠? 근데 경사면에 A를 놓으면 네가 별도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A가 흘러 내려가. 그건 뭘까? 경사면은 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경사면 아래쪽으로. 누가 잡아당겨줬나? 아니요. 아무도 안 당겼어. 근데 힘을 받고 있대? 누가 주고 있는 거야? 중력이죠. 실제로 중력은 어느 방향입니까? 네, 지구 중심 방향이라서 이 방향이 이 물체의 무게여야죠. 자, 이 방향으로 작용했는데 힘이 왜 일로 작용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은 이 방향의 중력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과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두 개로 뭐했다? 분해돼서 작용한다. 그죠?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이 힘이 바로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경사면 아래쪽으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야? mg 싹 내려가 세타인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모른다고 쳐도 돼요. 그냥 경사면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해 라고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되겠어? 근데 사실은 까놓고 보면 이건 mg 싹 내려가 세타로 계산할 수 있는 크기의 힘이 작용한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mg 싹 내려가 라고 하는 R자의 힘이 작용을 했네.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제가 밑으로 내려올 때 생기는 가속도가 돼. 그래서 언제나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고 하는 크기의 가속도를 가자. 됐어? 그래서 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요. 됐죠? 자, 근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고정도래를 이용해서 여기에 무거운 B도 연결했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B도 연결했으면 B에도 뭐가 작용하니? 중력. 그러면 생각해봐. 얘도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얘 무게도 아래로 잡아당겨주네? 그러면 실제로 아래로 잡아당겨주는 힘은 B의 무게에다가 A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경사력의 크기인데 이도를 합한 만큼의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돼. 자, 그거를 이 힘으로 두 물체를 움직이니까 2m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두 물체가 움직이는 실제 가속도가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때 기억 볼게요.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A에 해준 1과 B에 작용하는 R자 힘이 B에 해준 1은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어요? 물리원을 하지만 너네 물투처럼 수업했거든요. 잘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을 잘 알아들어서 물리원을 수업하지만 물투 내용 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해줬어? 1. 에너지 정리라는 걸 해줬어. 실제로요. 1이라는 건 뭐다? 에너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때요. 어떤 특정한 일이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기억나니? 그 중에서요.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 무슨 일?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누가 하냐? 알짜임이 하냐. 알짜임이 한 일만큼 무조건 운동 에너지 증가해. 이랬어요. 됐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뭐야? 그렇죠. 중력이 아니에요. 이거요. 물투에서 배우는 거예요. 물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가면 물어 문제 대단히 심플하게 풀려요.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인데 요걸 알면 쉽게 풀려요. 해볼게요. 거기 기억에서 뭐라 그랬냐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한 일과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한 일이 같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A에 작용한 알짜의 힘을 구해서 이동거리 곱해주고 B에 작용한 알짜의 힘을 구해서 이동거리를 곱해서 같은지를 확인하겠죠. 그럼 대학을 못 가요. 수능은요. 짧은 시간 내에 전 과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초치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물리 20문제를 푸는데 30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문제 푸는데 대략 얼마 걸리면 되겠어요? 1.5, 그 뭐죠? 1분 30초 이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초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알짜임이 아니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같은지만 보면 돼요. 됐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같은지 보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아이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 순간에 왔을 때 속도가 V라고 치자. 그랬을 때 B의 속도는 얼마일까? A의 속도가 B가 되는 순간 B의 속도 얼마일까? A의 속도가 V가 되는 순간 B의 속도 얼마일까? 얘조차도 V입니다. 왜? 같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매 순간 속도가 같아야 돼요. 됐어?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에너지에서 처음 운동에너지를 빼면 되는데 처음 운동에너지가 0이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그냥 나중 운동에너지 반 이거거든요. 그럼 나중 에너지, 운동에너지라는 건 V가 되는 순간의 운동에너지를 볼게요. A의 운동에너지 얼마인 줄 아세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맞죠? 저 순간에 B의 운동에너지 얼마인 줄 아세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질량 같고 속도도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고요. 그러니 알짜임이 한 일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이렇게 심플하게 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기억폭이 맞다고 하셔야 되고요. 니은 볼게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했니?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물체가 묶여져 있을 때 요거 표 하나만 옆에 예쁘게 정리해. 이 시험지는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 실제로요. 나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요.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물체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죠. 두 물체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이라고 해요.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이라고 해요. 됐어? 그러면 이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은 그냥 혼자서 나 혼자서의 운동과 뭐가 다른데 나 혼자 물체가 됐죠?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나의 운동 에너지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치? 공기 저항 없다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공기 저항이 없을 때요. 됐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언제나 일정합니다.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고요. 둘을 합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요. 멈춰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어때? 둘 다 증가했어. 이거야. 위치 에너지 어때? 둘 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감소했어. 그러면 이거 선생님 10이면 얘 10이라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일까요? 아니요. 이 역학적 에너지 A는 증가했어요. B는 감소했어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거 영어 아니에요? 잘 볼래? 얘 운동 에너지 증가했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둘 다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으로 같다 그랬지? 맞아? 근데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얘랑 얘가 같니? 이거 위치 에너지 감소와 이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같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가 이 경사면 내려온 길이가 S라고 치자. 그럼 당연히 얘가 내려간 거리도 S지. 그러면 얘 높이 감소량이 S니? S보다 훨씬 적죠. 그쵸? 그러니까 A의 위치 에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m인데 이게 1m라고 치자. 맞아? 그러면 얘는 2m잖아. 그러니까 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얘 위치 에너지 감소량보다 훨씬 커. 알겠어? 그래서 거짓말 못해서 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mgs 인 거 나도 아는데 이 값을 한 20으로 아니 이 값을 40으로 보자. 됐어? 그리고 이거 증가량을 10, 10이라고 보자. 그럼 운동 에너지 총 증가량은 20이거든요. 아니 운동 에너지 얘를 얼마라고 볼 거냐면 15라고 볼게요. 마이너스 15. 위치 에너지 감소량. 운동 에너지 총 증가량이 20이거든요. 됐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도 여기서 감소한 것과 여기서 감소한 걸 합해서 얘네들의 총 증가량과 같아야 돼요. 근데 얘가 위치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했잖아요. 얘는 얘보다 적게 감소했잖아요.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요.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B의 입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훨씬 더 많아요. 됐어? 네! 근데 둘을 합하면 그 값이 똑같아서 전체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걔네들의 전체 감소량이 전체 증가량과 같다라고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한 덩어리로 묶여있을 때는 매 순간 속력이 같기 때문에요. 운동 에너지 비율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디귿 보시면요. 니은 보시면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했다. 됐어?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요.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라고 했는데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0.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15. 같을 수 없죠.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조차도 여러분들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걸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로 그때 선정해서 시험에 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시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되게 낯선 문제들도 있었고 편안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중간 이상 끝났거든요. 이 책에 역학이 끝났어요. 물리는요. 역학 끝나면 그래서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3분의 2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 전기, 파동 이 부분은 상당히 내용이 가볍게 중학교 내용이에요. 물리에서는 전기하고 파동은 중학교 수준 정도의 그래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학이 가장 어려워서 오늘도 올림 아이들이 아침에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 봤어요. 요즘은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을 줌으로 봐요.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봐요. 그래서 집에서 1시간 동안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역학 문제가 9개, 18문제 나왔거든요. 1시간 동안 푸는 거라서 역학이 9개, 그 다음에 전기가 4개, 그 다음에 파동하고 열을 합쳐서 5문제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9개 역학하고 역학을 뺀 나머지 부분이 9개 이렇게 해서 18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보시면 대단히 중학교스러운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고요. 되게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일상생활과 적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역학 패턴은 대단히 기존 올림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엄청나게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대부분 어려운 문제는 역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학을 누가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수상을 할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결정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오늘 봐서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아침에 하더라고요. 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역학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하고는 드디어 전기 파트 진행하죠. 자, 전기 파트에 물원과 물투 내용 똑같고요. 그리고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물투에 있는 전기가 다 내려왔어요. 물투에 있는 5만 가지 전기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기 파트가 대단히 물투스러워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장을 넘기시면 80, 81페이지에 있는 전기장과 전이차 이거 물원에 없던 얘기. 그래서 기존에 물리 1으로 수업했던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 이거 물투에 있던 얘기가 내려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전기 파트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쉬워? 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해볼게요.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전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기력. 그래서 전기의 힘이라고 하는 전기력에 해당되는 것과 전기 에너지에 대한 거 그거 두 개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축전기 파트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게요. 축전기는 날릴게요. 됐죠? 자, 일단은 전기력과 전기 에너지를 먼저 튼튼하게 잡자. 그걸 먼저 잡자. 자, 그러면 우리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되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한번 쭉 해드릴 건데 이 중에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사람 손 4명. 그걸 뺀 나머지는 한 명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전기 파트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그 파트에서 공부를 엄청 잘해서 100점은 다 나왔겠죠? 네, 그 얘기 연결해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사실은 이 페이지 순서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순서하고는 살짝 달라서 네, 확인했습니다. 하죠. 자, 우리는요 일상생활에서요 전기를 뭐 시킨다?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전기를 좀 생산해봐. 전기를 발생시켜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전기를 띄게 해봐. 막 이런 얘기 해. 전기를 발생시켜. 자, 전기를 발생시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칠판이 전기 띄게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칠판이 전기 띄게 할 수 있어? 이거 있어. 신기하죠? 칠판 전기 띄게 할 수 있어. 머리카락 전기 띄게 할 수 있어? 네. 이거 있죠? 그죠? 머리카락도 전기 띄게 할 수 있고요. 칠판도 전기 띄게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피부도 전기를 띄게 돼서 딱 만지면 감전 됐어. 따가워. 이거 한단 말이야. 됐죠? 지구상에 있는 5만 가지 물체들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 전기 띄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물질들이 다 전기를 띄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물질 속에 그 열쇠가 숨어 있는데 모든 물질을 막 부셔. 물질을 막 부시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아들아 이게 그게 뭐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이씨 너무 쪼갰잖아 새끼야. 그렇죠.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누가 거기까지 쪼개렸어?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쪼개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입자가 있대. 그걸 뭐라 그러는데? 원자라고 한대.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래. 이 얘기 누가 했게? 불탄? 네, 화학의 아버지 돌턴이 했죠. 근데 그 새끼가 생 불화쟁이죠. 알죠? 원자는 안 쪼개져 쪼개져? 쪼개져야 새끼야. 완전 쪼개져. 됐어? 그래서 원자가 제일 작은 입자가 아니야.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들어있어. 알겠어? 그래서 원자는 쪼개지고요. 그 안에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몇 종류 있게? 많이? 아? 몇 종류 있게? 몇 종류? 3종류. 중학교에서는 2종류로 배워요. 근데 그거를 화학에서 배워보면 2종류가 아니고 실제로는 3종류구나가 됩니다. 됐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자는 쪼개지더라. 그리고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무려 3종류나 들어있어.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셀 수는 있잖아. 하나, 둘, 3개까지는. 손가락이 5개인데 원시인도 5개까지 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내가. 그쵸? 자, 그래서 3종류는 들어있대.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뭐라 그러니?
원자핵. 그 원자핵 속에요. 사실은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플러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와 정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입자 이 두 종류가 들어있대. 그 중에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를 뭐라고 부른대? 그렇죠. 이걸 양성자라고 한다는 걸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원자핵이 플러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 중성자. 자, 여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4명을 위한 내신 수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다 배워서 또 해? 막 이런 수업이지. 너무 지루해. 오늘은 배울 게 없네. 이런 수업이야. 됐죠? 네, 해볼게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핵만 원자 속에 있다면 모든 물질은 다 전기를 뗄 거 아닐까? 띄겠죠. 무슨 극을 띨까요?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왜?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원자라고 얘기할 땐 조건이죠. 아무나 원자라고 안 해. 어떤 애를 원자라고 한다? 그렇죠.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일 때만 중성 상태일 때만 원자라고 부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원자핵만 있으면 플러스 전하를 뜰 텐데 어떻게 중성이야? 중성인 이유는 플러스와 반대 성격을 띠는 마이너스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아이가 원자핵 바깥쪽에 있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전자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되어 있는 아이가 원자핵.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도 있는데 얘네들의 세기가 같아 정기적으로 중성인 아이만 원자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그럼 너네 모를 수도 있는데 얘 누구니? 원자 번호 몇 번이니? 11번입니다. 그러면 원자에서 원자 번호는 뭐 보고 딴 거야? 그러면은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얘는 원자 번호가 도대체 몇 번이라는 얘기일까? 정말 원자 번호가 전자의 개수가? 밥탱이들아! 어디서 노벨상 타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전자의 개수가 아니고요.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뭡니까? 양성자 수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세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양성자가 11개 있어 이 뜻이죠.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이 새끼 왜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야? 그건 그 안에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11개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세기가 똑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트륨 원자야. 이런 얘기죠. 됐어. 그래서 실제로 원자는요. 양성자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세기가 똑같아서 중성인 상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원자들로 되어 있는 이 물질 전기뜨기 하고 싶어. 방법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얘를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을까? 이 균형을 깨트려 버리면 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세기가 똑같아서 중성이라며. 그러면 세기가 똑같지 않게 이 균형을 깨트려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중성이 안 되잖아. 그러면 중성이 아닐 때부터는 원자라고 부르면 불법이야. 경찰한테 잡혀가. 철컹철컹해. 저거는 잡혀가는 이유가 돼. 알겠어? 네. 자, 그럼 중성이 아니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자라고 부르면 안 된대. 뭐라고 부르래? 이온. 네. 그거를 화학 시간에는 이온, 얘는 양이온, 쟤는 음이온 이렇게 부르래. 물리 시간에는 뭐라고 부르래? 똑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이 달라. 화학 시간에는 이온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리 시간에는 책 넘겨봐도 이온이라는 글자 없습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전하라고 불러. 그래서 양이온을 플러스 전하, 음이온을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같은 놈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중성을 깨게 되면 그때부터 전기적 성질이 드러나는 아이가 된다.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건 중성인 아이의 균형을 깨트리는 거다. 그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뭔데? 저 플러스나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전자나 양성자 중에 누군가를 더 집어넣거나 누군가를 빼면 돼. 누구를 움직이게 해야 돼? 전자만 움직이죠. 그럼 왜
왜 전자만을 움직여요? 양성자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자를 이동시켜 전기를 뛰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더 움직이기 쉬우니까. 그 움직이기 쉽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진영이 시간 질량이 작으면 왜 움직이기 쉬울까? 가벼워. 질량이 작으면 가벼워서가 같은 말 아니야? 이 썩을 놈들이 씨. 자, 전기를 뛰게 할 때 우리는 됐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 전자를 뭐 시키는 거다? 이동시키는 거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뛰게 할 거야. 그러면 왜 양성자는 못 움직이는데 전자 움직이는 게 더 쉬워서 쉽다는 거야. 정의가 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써 있죠. 가벼워서. 그럼 도대체 가볍다가 뭐야? A는 동이 N분의 F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양성자하고 전자한테 사실은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100만인데요. 전자의 질량은 얼마니? 1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질량 차이가 이만큼 나요. 근데 얘네들한테 같은 크기의 힘을 줘. 그럼 누구의 가속도가 크니? 전자의 가속도가 훨씬 크죠.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뭡니까? 빨리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가. 그래서 잘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어?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가속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벼워서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어?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질량이 작아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균형을 깬다. 그래서 전기를 뛰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자를 떼면 플러스 전기, 전자를 더 집어넣으면 전자가 넘쳐나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죠. 됐죠?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할 건데 이때 이렇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 항상 물체에 전기를 띠게 할 거야. 전기적 현상을 이용해서 현상도 틀 거야. 알겠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시킨 후에 어떻게 할 거야? 이동시킨 후에 그 전자를 거기에 가만히 정지시켜 놓을 거야? 아니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할 거야? 저는 전자를 이동시켜서 그 자리에 전자를 정지시켜 놓고 전기를 띠게 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켰어요. 정전기. 정전기라는 건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그 전자를 정지시켜 놓고 전기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야. 이게 정전기야. 됐어? 그러지 않고 전자를 한쪽으로 계속 가게 해. 이거 뭐라 그래? 전자가 흘러요. 뭐라 그럽니까? 그게 전류예요, 이 새끼야. 됐어? 그게 그 단어들의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이동한 전자가 이동 후에 정지되어 있게끔 할 거냐? 흐르게 할 거냐? 됐어? 전자를 정지시켜놓고 전기를 띠게 하는 건 정전기라고 하고요. 전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건 뭐라고 할 거다? 전류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야. 됐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전자를 한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정지시키는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몇 가지를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뭘 배울 땐 돈을 내고 배워야 돼. 그치? 돈을 안 내고 배우니까 머릿속에 안 남잖아. 정전기 발생시키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뭐 있어? 비벼요. 정전기라고 써있는 그렇죠. 가장 저렴하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비벼요. 이건 뭐야? 네, 마찰 전기를 발생시키죠. 마찰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정전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찰 전기. 그래서 두 번째 정전기 로더죠. 이게 바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야. 정지된 상태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마찰 전기를 만들거나 또는 정전기 유도하는 거다. 그럼 내가 마찰시킬 거예요. 비벼. 그럼 전기 뛴대. 좋았어.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오른손과 왼손을 비비는 거잖아. 전기 뛰어 안 뛰어? 안 뛰네. 그럼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은 비벼야 돼. 이거 아니죠. 어떻게 비벼야 돼? 어떻게 비벼야 돼? 다른 거를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킬 때만 마찰 전기가 생기고요. 같은 물질끼리는 비벼봤자 전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비빌 때는 왜 안 생겨? 다른 물질을 비빌 때 생겼는데. 이런 거 묻는 게 영재고 과거 입시 문제예요.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원리로 들어갑니다. 그건 왜 안 됐어? 왜 그건 그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더 대답하기 골 때리죠. 차라리 마찰을 시켰을 때 누가 더 플러스를 띄기 쉬워?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은 열나 나옵니다. 근데 왜 같은 물질끼리 비비면 전기를 안 발생시키고 다른 물질끼리 비빌 때만 전기를 발생시키니?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화원에 있는 원자 구조까지 이해가 돼야 그걸 끌고 와서 원리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원리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마찰시킬 때요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켜야만 전기가 발생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리카락과 책받침을 비비면 머리카락에 있는 전자들이 책받침 쪽으로 이동해 가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가 되고요. 그래서 책받침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반드시 한 놈은 플러스 전기를 띤 물체, 한 놈은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체로 대전된다고요. 맞아?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전기를 띄게 한다는 건 전자를 이동시키는 데 조건이 있어요. 전자를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 그래야 전기적 성질이 생겨.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A라는 물질에서 B라는 물질 쪽으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가야죠. 안 그렇고요. A에서 B로 전자 2개 갔는데 B에서 A로 전자가 2개 왔다. 전자 뛸래 안 뛸래? 안 뛰잖아 이 새끼야. 얘 2개 줬는데 2개 오면 이동할 의미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전자는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원자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화학을 살짝 배웠지만 원자 핵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이 새끼는 잘 밖으로 못 나가지. 왜?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생기니까 못 튕겨나가는 거야. 자, 이 안에 있는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얼마냐면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거 끊고 얘가 나가야 얘가 플러스 전화를 띌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거 끊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얘가 잡아당기는 힘을 끊을 수 있을 만큼의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얻으면 되지. 그랬을 때 우리는 왜 비벼? 비비면 비빌 때 발생하는 뭐가? 열 에너지가. 이 전자를 됐어. 이걸 끊고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로 공급되는 거야. 됐어. 근데 A라는 물질은요.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0이래요. 근데 B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 속에 있는 원자에서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30이래요. 내가 열어줘요. 누가 먼저 끊어요? 얘는 끊어지지만 얘는 안 끊어지죠. 그러니까 끊기면서 이 전자가 일로만 오죠. 얘가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같은 물질이면 둘 다 10이야. 동시에 끊겨. 반대편으로 가. 전기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가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야 한 방향으로만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만 전기를 띄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전기,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찰할 때의 조건은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는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마찰 전기 말고도요.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으로도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뭐게요? 검전기라는 도구가 시험에 미친 듯이 나와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요번에 1학기 내신 문제니까 살짝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 듣고 있어. 중3 애들은 다 했을 거니까 이제 너네들은 중3이라고 불러. 자, 검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검전기는 이렇게 생겼죠. 자, 얘는요.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긴 거 맞거든요. 왜? 이상해? 내가 다른 거보다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편에 속해요. 됐죠? 자, 검전기가 있는데 이 대가리 이름이 뭐야? 이 병신.
중3 새끼들 이런 11원 이거 뭐야? 금속 판때기 알겠어? 얘 이름 뭐야? 금속박 이라고 그랬지? 자 금속판하고 금속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전기 유도를 만들어내면 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검정기가 안 돼요.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아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대. 그러면 얘가 숟가락이 전기를 띄었는지 무슨 극을 띄었는지 얼마나 센지 이걸 검사해주는 얘가 기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검정기야. 되겠니? 그러면 이 아이가 전기를 띄었는지 띄었으면 무슨 극이 됐는지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는 어때야 되니? 이 아이가 여기에 있는 가라는 물질의 정전 성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얘는 어때야 될까? 전 알을 안 띄고 있어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내내 시험 문제였잖아. 밥탱이들아. 가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하려면요. 검정기는 무조건 위아래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같은 극이 될 때까지 얘네들을 조작하는 단계를 시험 문제에서 배운 거예요. 얘가요. 검정기로서 역할을 하려면 금속판과 금속박이 둘 다 뿔뿔 또는 마마 이렇게 같은 극이어야 검정기가 돼요. 중성이면 검정기 역할을 못해요. 그랬나 봐. 이제 다시 배워봐. 그렇대. 자, 근데 내가 얘를 맨 처음에 꺼내면 얘는 중성이야.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못해. 그래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위아래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작 단계를 거쳐야 돼. 그 중에 첫 번째. 뭐였지 우리? 그래. 야 배운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니? 많이 전 이때 시험 말아놓고 하이스트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된 아이구나. 됐어. 네, 첫 번째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봐 그랬는데 전기를 띤 대전체 중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다고 치자. 그래서 얘네들 맨 처음에 중성이었는데 근처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 그러면 꼬매가 생각해볼래? 실제로요. 여기가 중성인 이유는 양성자와 전자가 없어서 중성이야? 아니죠. 개수가 같아요. 됐죠? 똑같은 개수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중성이었어. 근데 마이너스를 갖다 대는 순간 움직이는 게 누구니까? 전자니까 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원자일과 같은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다가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뭐야니? 밀려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밀려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세기가 더 세지니까 플러스 전화를 띄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내려오니까 얘는 무슨 극을 띄겠어요? 마이너스 극을 띄겠죠. 근데 금속박이라는 다리가 몇 개야? 2개네. 근데 둘 다 마마네. 그럼 뭐가 작용할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럼 다리가 뭐하니? 쭉 벌어지죠.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니까 금속판은 플러스,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다. 그러면서 다리는 벌어진다. 맞습니까? 그랬다가 두 번째. 얘 못 써요. 왜? 위아래 같은 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못 써요. 같은 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조작 단계는 뭐니? 두 번째 조작 단계는 뭐니?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금속판이랑 접촉시켜야 되죠. 네. 여기다가 손가락을 접촉시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그냥 웃는 거지. 이유 없지. 손가락을 갖다 대요.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걸 우리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걸 뭐라 그러니? 접지시켜요. 와, 이런 거 모르고 시험을 볼 수 있었어? 아 그래? 아, 손가락이 나왔냐고? 손가락을 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을 본 적이 없어 교과서에? 손가락 이렇게 갖다 대는 그게 없어?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망했구나. 아니, 그게 우리가 못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신 새끼. 자, 손가락을 갖다가 대면 이걸 우리가 접지시킨다는데 접지가 뭐야?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이게 뭡니까? 지면과 접촉시킨다 이 뜻이죠. 땅바닥. 땅바닥 안 닿는데? 병신 새끼 따라 그려봐. 여기 땅바닥에 너 다 있잖아. 이거 지금. 그래서 손가락이 접지였구나. 그죠? 자, 그림 딱 보니까 느낌 오잖아? 내가 그냥 다리로 땅을 잡고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전선의 역할을 해. 땅이랑 연결해야 돼. 그럼 접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구는요, 무한대의 전자를 담을 수도 있고 무한대의 전자를 줄 수도 있는 그릇이야. 그래서 접지시키는 순간, 그래서 무조건 지구는 그 물질을 뭘로 만든다? 중성으로 만들 때까지 전자를 주거나 뺏어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지구랑은 이렇게 밟고 있어. 그래서 그럼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누구를 중성으로 만드니? 검정이 다? 그럼 도대체 내가 여기다가 얘를 갖다 댄 이유는 뭐야? 다시 중성 만들 거면 병신짓을 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실제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전환을 못 움직여요. 대신에 마이너스를 피해서 간 마이너스는 됐죠? 마이너스와 멀리 가고 싶은데 여기로밖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었어. 근데 접지시키는 순간 어디로 갈 수 있어? 지구로, 땅으로 가면 되잖아. 됐어? 그래서 땅을 타고 내려간다? 언제까지? 금속박이 중성될 때까지. 중성될 때까지.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의 역할은요, 무조건 금, 소, 박을 모두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지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 중성됐어요. 좋았어. 얘는요? 얘는 그대로입니다. 됐어? 플러스 전환 못 움직입니다. 여기 있는 대전체가 마이너스가 얘 잡아당기기 때문에 얘는 절대 중성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전자가 이를 못 들어옵니다. 얘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지시키는 순간 항상 금속박만 중성된다. 자, 그랬다가 내가 이제 갖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세 번째 뭐하지? 지랄을 삽질을 개새끼.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워요. 이랬어요.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그쵸?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을 해봐. 손가락과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이미 여기는 중성이 돼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는데 여기는 얘 때문에 플러스가 드글드글 모이죠.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아이가 100개쯤 있다고 치자. 얘 때문에 도망가기 싫었는데 사실은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 청력. 아이 절로 가! 가까이 오지 마!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 절로 가!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있는데 저 마이너스 때문에 너네가 여기에 15명이랑 왜 빽빽하게 모여 앉아있냐? 선생님은 매력적이라서 그렇거든. 나의 매력? 너네를 잘 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15명이 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내가 없으면 내가 여기 15명이 모여있겠니? 일주일에 3시간씩? 절대 안 돼. 그거야. 그래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근데 이거 맞아. 잘 들어봐. 엄청 맞아. 너네가 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여기 와서 너네끼리 3시간 앉아있겠어? 집에 가서. 그렇지. 똑같은 일을 얘가 해. 똑같은 일을 얘가 해. 그래서 내 인간사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얘 때문에 얘네들 모여있다가요. 여기 있는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됐죠? 여기 있는 플러스 100개가 흩어집니다. 서로 밀어내니까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밀어냅니다. 흩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금속박으로. 몇 개 갈까요? 야 흩어지자! 그래놓고 강의실로 15명이 가는 거야? 병신 아니야? 어떻게 되니? 여기서 절반은 남고요. 절반은 밑으로 가요. 됐어? 50개가 밑으로 가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골일까? 플러스. 얘도 무슨 골일까? 남아있는 50개 때문에 플러스. 알겠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가 움직여요. 네. 플러스가 왜 움직여요? 이런 질문을요. 해마다 몇 명이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선생님 뭐라 했어요? 움직이는 것보다 전자다. 근데 그거 생각해보네. 실제로요. 여기가 플러스를 띄게 됐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움직인 거 누구예요? 마이너스. 내가 손을 치우는 순간 여기에 있던 전자들이 얘 때문에 뭐하니? 끌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 플러스는 약해지고 얘는 뭘 띄게 돼? 플러스를 띄게 돼. 여기 있던 전자들이 가니까. 됐어?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마치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자가 움직이고 양성자는 못 움직이지만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서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해 가면 거꾸로 뭐가 플러스가 거꾸로 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전자가 이리로 가.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온 것처럼 느껴지니? 플러스 전화를 띄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마치 플러스가 움직여 오는 것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전화가 움직여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맞게 하셔야 돼요. 양성자가 움직여요? 이거 틀려요. 하지만 플러스 전화가 움직여? 네. 전자가 있던 자리가 빠지면서 플러스 전화가 오는 듯한 느낌이야. 그렇게 설명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내려가서 얘는 플러스를 띄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움직인 건 전자지만. 되겠어? 네. 그래서 손가락을 치는 순간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를 띄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위아래 같은 극을 띄게 됐어. 그래서 드디어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알겠습니까? 요거 만드는 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딱 10초 차이입니다. 이거 배웠죠? 누구나 다 배웠죠? 여기에서 공통점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럴 수 없는 안목이 전교 1등과 꼴등을 만들어요. 볼래요? 얘들 공통점이 뭐야? 저 세 단계를 거치면서 금속판의 전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네. 금속팍은 처음에 반대극이었다, 중성이었다, 결국은 뭐해지네? 같아지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검정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번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거야. 부를 준비됐지? 해봐. 첫 번째,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 불러. 마. 뿔. 두 번째, 손가락 갖다 댔다. 부를 준비됐지? 뭐니? 마. 중서. 그랬다가 두 개 동시에 치웠다. 뭐니? 마.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내신 기간에 미친 듯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민했었잖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볼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고 나서 얘네들 흐름, 규칙성 이거 찾아냈냐 못 찾냐 그 차이거든요. 못 찾아내면 매번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이 잘못되면 오류가 생각은 매번 틀려요. 이런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걸 갖게 만드는 건데 모근중학교 손. 네. 자, 모근중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모근중학교 또 서술형 문제도 있더라고요. 검정기를요.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이상 써봐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술형으로 문제 낸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나왔던 거예요. 코로나 전에. 이 검정기는 무조건 위아래가 같은 극이어야 검정기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저 아이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저게 7년 전에 과거 입시 문제였는데 모문에서 냈어요. 그 다음에 위아래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슨 극이든 상관없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같은 극을 만들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거꾸로. 같은 극인데 손가락 갖다 댔다가 다른 극으로 만든다고? 무슨 개소리를 배워 이 새끼들아! 뭐? 지금은 플러스니까 이따가는 마이너스 갖다 대요? 처음에 플러스 갖다 댔으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갖다 대서 두 개 등급. 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극만 다른 거죠. 방법은 그거 돼요. 안 돼. 한 가지 방법이야. 같은 거 쳐요?
같은 걸로 줘요. 두 번째가 뭐 같아요? 너무 쉬워서 안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모르는 거. 그냥 갖다 대. 왜 잡았다 빼고? 아예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가 아니고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우리 근처에 가다 는데 왜? 그럼 붙이면 안 돼? 붙여봐. 그럼 어떻게 되게? 여기 드글드글 마이너스가 1000개 있어요. 그동안은 갈 데가 없어서 지네들끼리 마이너스 1000개가 모여있다가 얘 붙이는 순간 옮겨가요.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옮겨가요. 여기 무슨 일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무슨 일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붙이는 순간 순간적으로 다 같아집니다. 이게 제일 빠르고 쉽죠. 그래서 안 가르쳤더니 애들이 모르는 방법인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아예 붙여버리면 한 번에 같은 그걸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되겠냐?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플러스를 붙여요. 엄마들은 여기 붙어 앉으시나 보네. 세 번째가 뭐고? 빛을 쏘이는 법. 원자핵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세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탈출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탈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센 에너지를 주면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리는 아까 비벼서 열 에너지 줬죠. 그러면 열 에너지만 탈출시킬 수 있어? 아니요. 5만 가지 에너지 다 되죠. 그 중에서 무슨 에너지 주면 돼? 빛 에너지를 쏘이면 돼. 그러면 그 빛 에너지 먹고 전자가 탈출하지? 이걸 뭐라고 하니? 빛 먹고 전자가 탈출했어요. 그걸 광전 효과라고 할 거야. 아인슈타인 노벨상 타. 됐어. 네. 광자가 빛광자인 거 알죠? 네. 네.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띠게 하는 효과 광전 효과입니다. 그럼 빛 먹고 전자가 나왔어. 이 전자 뭐라 그러게? 빛 먹은 전자. 그렇죠. 이게 광전이야. 됐어. 저희도 광전. 그래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태양 전지가 지금 광전 효과하고 있는 거죠. 태양 전지판에서 전자를 띄어내는 거야. 그래서 걔를 플러스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이거거든요. 됐어? 그게 태양광 발전이거든요. 그 태양광 발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게 광전 효과고요. 여러분들 검정기에다가 열나 세게 빛을 쏘이잖아요. 검정기 다리가 벌어집니다. 이걸 작년, 재작년 언니들이 과거 자소서에 매번 씁니다. 매번 씁니다. 그래서 이거 벌어지는 걸 봐요. 알겠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자가 탈출하니까 얘네들은 한꺼번에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키면 여러분들 드디어 남들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해주는 검정기가 된대. 그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같은 극을 띄고 있다고 치자. 그래, 나 마이너스야. 같은 극 띄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전기 튄다 그랬으니까 나의 왼쪽 겨드랑이에다 숟가락 갖다 대고 배포를 비비면 전기 튀겠지. 그럼 전기 뜬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게 과학이지. 그쵸?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에다 비빈 이 숟가락 가를 가져다 댔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검정기를 통해서 얘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해준다 그랬으니까 검사하자.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첫 번째, 저 가가 전기 띄었어? 멋진 말. 대전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이 전기 띄었어? 대전 여부를 확인. 알겠어? 두 번째, 뭐 확인하고 싶을까? 그래, 너 전기 띄었어.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너 무슨 극이야? 이거죠. 됐어? 전화해. 종류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 오른쪽 겨드랑이에다 100번 비비면 누가 더 세? 이것도 비교하고 싶지. 야 이씨, 당연히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집에 가서 혼자 할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오른쪽 겨드랑이에 100번 비빈 나라는 아이, 너네 둘 중에 누가 더 세? 라고 하는 세 번째, 전화해. 세기를 비교한다. 요거 세 개 하려고 검증을 하는 거야. 이거 알 수 있어. 되겠냐? 자, 그 중에서요, 내가 가를 갖다 댔더니 여기 있는 금속박이 더 벌어져. 더 벌어져. 애새끼 다리가 확 벌어져. 이게야. 어?
나를 갖다 댔더니 다리가 오 이 새끼 오므라들어 이런 거야. 맞아. 이런 거거든. 가를 갖다 댔더니요 다리가 더 벌어진대. 가 저기 떴나? 어떤 거 같아? 무슨 극인 거 같아? 마이너스죠.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대전체에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밀려서 어디로 가니?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뭐해지니? 많아지죠. 그러니까 청력이 뭐해지니? 세지죠. 그래서 많이 밀려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갖다 댔는데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면 얘는 검정기하고 같은 극을 띄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므라든다면 알겠다. 오므라든다면 반대극을 띄고 있는 아이를 갖다 댄 거구나.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됐죠? 네, 여기에 있는 전자들도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의 개수는 줄겠죠. 그래서 오므라들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더 벌어지는지 오므라드는지를 통해서 같은 극인지 반대극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극이든 반대극이든 전기 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띈 애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다리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확인할 수도 무슨 극인지도 알 수도 있다. 됐어? 근데 더 벌어질 때요. 처음에 위치보다 1cm 더 벌어졌고요. 오므라들 때요. 처음에 위치보다 1.5cm 오므라들었어요. 왼쪽이 센 거야? 오른쪽이 센 거야? 가가 세. 내가 나가 세. 자, 많이 움직이는 애가 더 센 적입니다. 됐어. 오므라들도 벌어지면 상관없이 더 많이 움직이게 한 애가 더 센 전기를 띄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더 센지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검정기입니다. 됐죠? 그 검정기가 바로 정전기 유도라는 걸 이용했어요. 정전기 유도는 비비지 않고도 전자를 한쪽으로 쏠려서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금속고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양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 상태를 띠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이 마이너스 전하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밀리죠. 반대편으로. 이렇게 밀려서 여기에 전자들이 고정된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만큼은 플러스의 양이 더 많아 플러스 극을 띄게 되고요. 이만큼은 상대적으로 플러스에 비해서 마이너스의 양이 많아져 마이너스의 극을 띄게끔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자를 쏠리게 해서 전기를 띄는 방법이 바로 정전기 유도입니다. 알겠어? 그걸 이용해서 검정기를 대전시키는 거야.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마찰전기도 있고 정전기 유도도 있다. 이 부분의 검정기는요. 이미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해봐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과거나 영재고 시험을 볼 거라면 검정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됐어? 그래서 한번 반복을 해봐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지된 전기를요. 마찰 전기 또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전기를 띠게 할 건데 여기 금속구 두 개가 있다고 쳐봐. A 금속구가 있고 B 금속구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어. 이게 무슨 극이에요? 무슨 극? 플러스. 이게 무슨 극이? 마이너스. 여기 무슨 극이게? 뭘까? 이거? 플러스네. 왜냐면 얘 때문에 여기 흩어져 있던 전자들이 이리로 밀리죠. 그럼 밀리면 더 멀리 가고 싶으니까 이리로 가면 되겠죠? 못 갑니다. 왜? 연결된 다리가 없잖아요. 전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들은 가장 끝으로 와도 여기까지만 쏠려 있는다 건너갈 수 없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띄게 되면 얘가 또 다른 여기에 뭘 일으키니? 정전기 유도. 그래서 가까운 쪽은 무슨 급? 플러스. 먼 쪽은 다시 무슨 급? 마이너스. 이게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드르륵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면서 가요. 되겠어? 네. 근데 이렇게 두 금속구를 붙여요. 그래놓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를 피해서 온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으니까 건너가 버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 전체적으로 이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차이점 보여. 자, 그래놓고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띄워. 그래놓고요. 대전체를 동시에 치웁니다. A, B 어떻게 될까요? A, B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요. 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중성으로 돌아갑니다. 얘 어떻게 될까요? 중성으로 못 갑니다. 아까 붙어 있어서 건너온 전자가요. 떨어뜨려 놓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인 상태를 주지. 알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어. 이해되지? 이해되지? 이해해. 외우면 뒤져. 물리는 외워서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되겠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됐죠? 그 중에서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고요.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를 만든 겁니다. 자, 근데 걔를 우리가 점처럼 박혀있다. 점전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만들었다. 점전하를 만들었어. A는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는 전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과학자 이름 따서 쿨롱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이 둘이 얼마 떨어져 있냐면 2m 떨어져 있다고 치자. 저 궁금해요. 전기력이 작용하냐 안 하냐? 떨어져 있어. 전기력 작용해야 안 해? A와 B가 떨어져 있잖아. 전기력 작용할까 안 할까? 칠판 지우개 하고요. 칠판하고 떨어져 있잖아. 마찰력 작용하니 안 하니? 이거 안 하죠.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전기력 작용하니 안 하니? 헤이 새끼들아. 와! 병신들! 작용하죠. 힘 중에는요. 두 종류가 있잖아.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나 궁금해. 땅에 떠 있는 새는 중력을 받니 안 받니?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떨어져 있어도 중력이 작용하잖아. 공교육을 다니고 있는 건 맞니? 자석을 살짝 떨어뜨려 놓으면 붙어 안 붙어? 붙잖아.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힘이 작용해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몇 종류? 안 들어 여기 봐.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해요. 중력입니다. 그렇죠? 또 모두 있어요. 전기력, 자기력. 됐어. 자석도 살짝 떨어져 있는 금속들 잡아당겨서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꼭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마찰력, 탄성력, 부력. 부력도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작용하지. 물 밖에 있는 너한테 부력이 작용하면 정말 신나겠지? 나도 그런 걸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다. 이런 거죠. 그 중에서 전기력은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거짓말. 당기는 힘을 뭐라 그러니? 인력. 미는 힘. 좋았어. 자, 밀거나 당기는 그 힘을 싸잡아서 전기력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어머!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은 인력이야, 청력이야. 고민을 해야 되죠? 시간을 줘? 인력이죠. 서로 반대 극이니까. 그렇죠?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야. 자, 그랬을 때 F1, F2 느껴봐. 누가 더 센 힘을 받을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쓸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쓸까? 병신들이 있네. A가 B를 당기는 힘이 쓸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쓸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뉘앙스인데 이런 병신들이 머리가 섰구나 이 개새끼들아. A가 B를 당기는 힘이 쓸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쓸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쓸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쓸까? 뚝심 불가능하잖아? 이 두 힘이 어때요? 같죠? 왜일까요? 작용, 반작용. 맞아요. A가 B를 학부모 상담주가 아니야. 이제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부모 상담할 거거든요. 그동안 올림 때문에 전화를 한 통도 못했어요.
왜? 둘이 작용과 반작용의 힘의 공부예요. 서로 다른 물체가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힘은 반드시 작용 반작용의 힘이라서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들을 당기는 힘이나 여러분들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어?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러면 얘가 4쿨롱이고 얘가 2쿨롱? 이거 상관 있어? 없어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 당겨요. 그러면 그 크기의 힘이 얼만데? 우리는 중학교 때 그냥 전기력이 작용해야 되죠. 고등학교 때는 그 전기력을 실제로 계산하셔야죠. 됐어.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못 외우면 병신. R 제곱분의 못 외우면 병신. R 제곱분의 요거야. 못 외울 수가 없어. 됐어. 전기력 구하는 공식 뭐라고? R 제곱분의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야 맛이 있지. 되겠어?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R 제곱분의 크크인데 R이 뭘까요? 거리. 네,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어차피 너네가 과학을 전공할 건 아니지만 이거 두고 소화되는 사람들은 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생님하고 민성이 사이의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선생님 배에서 민성이 배까지?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과학이에요. 맞아요. 모든 물질의 거리는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입니다. 그러니 얘 무게 중심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지만 그림상에는 늘 표시할 때 그냥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물질 사이의 거리가 R인데 2의 제곱분의 맞습니까? 그리고 K라는 건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그래서 쿨롱 상수라고 하는 K 값은요.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우리는 계산할 때 그냥 무시하고 1로 쓸게. 왜? 숫자가 너무 커. 너네는 나중에 넣어서 계산해. 필요하면 주겠죠. 그래서 1 곱하기 Q1, Q2가 뭔 줄 아세요? A와 B가 띄고 있는 각각의 전하량입니다. 됐어? 그래서 4 곱하기 2 요거야. 그러면 날라가 꺼져 지워져 사라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몇 년들 서로 2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네 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도 2뉴턴이고요.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도 2뉴턴이야.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돼.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이렇게 전기력은 R 제곱분의 됐어? 요걸로 구하면 돼. 집에 가면서 혼자 하지 말고 여기서 해 새끼들아. 됐어?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근데요.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들끼리는 서로 당기거나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니까 계산한 방법은 알겠어? 근데 이걸 잠깐 접촉시켰다가 떨어뜨려 볼까? 뭐 이런 거야. 괜찮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를 순간 접촉시켜. 그랬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놓고 전기력을 구할 건데 아까랑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 그럼 이 짓을 뭐하러 해? 플러스가 더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손바닥을 칠판이랑 접촉시켰죠.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긴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뭐가 일어날까요? 열평형? 밥탱아! 열평형! 병신들아! 맞아.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접촉하는 순간 열이 막 이동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 않던 이 안에서 서로 다른 물질들끼리 무조건 상호작용이 일어나. 근데 얘네들은요. 전하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 그걸 접촉시켜. 가만두겠니? 그래서 엄마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거야. 왜요?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무조건 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베프라고 하는 애들 딱 보면 외모와 취향이 비슷합니다. 너 조심해. 네 옆에 어떤 애들 있는지 잘 봐. 너도 모르게 변해. 알겠어? 그래서 친구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돼. 다행이다. 너는 친구가 없잖아. 토요일에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애들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 친구가 있으면 이 시간에 놀러 가겠지. 다행이야. 친구가 없어서. 그치?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닮거든요.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이요. 극도 한동안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세기도 달랐는데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 똑같아질 때까지 이 안에서 전자가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다른 걸 견디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전하의 제대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로 같아지는데 계산 네가 해. Q1에다가 Q2를 더해서 반띵 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하량이 각각의 전하량이야. 해볼까? 한 놈은 플러스 4, 한 놈은 마이너스 2, 두 개 더해서 반띵 얼마야?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접촉하는 순간 얘도 플러스 1쿨롱, 얘도 플러스 1쿨롱으로 전하량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플러스 4쿨롱이었던 얘도 플러스 1쿨롱으로 얘도 플러스 1쿨롱이 돼요. 그럼 당연히 전기력 세기도 변하겠죠. R 제곱분의 크크 R 제곱분의 크 보이냐? 그래서 얘 얼마 되냐? 4분의 1. 오? 힘이 2였다가 4분의 1? 오 8분의 1이나 줄었어.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이렇게 전화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전기력 어떻게 구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 제곱분의 이렇게 하면 돼! 되겠지? 집에 가서 혼자 방황해서 한다. 해! 되겠죠? 자, 이렇게 전기력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제 빠른 속도로 해라. 되겠냐? 네, 중3. 시킨다. 나이 먹은 티를 내! 자, 지금부터 암산이야. A와 B 사이 전기력은요. 그래서 선생님은 쿨롱 상수까지 집어넣어서 막 계산을 하면 네, 18 곱하기 10에 9뉴턴이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A 똑같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도 이미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다. 순서대로 여기다가 됐어. 네. 7분의 31쿨롱을 갖다 대. 그럼 전기력이 얼마인지 빨리 계산하고 있어. 자, 그 다음 여기다가 5분의 11 마이너스 쿨롱을 갖다 댈 거야. 전기력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야. 되겠지? 자, 여기 가자. 여기 얼마? 33분의 77을 갖다 댄다. 전기력 얼마냐?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2분의 그렇게 복잡하게 너무 복잡해요. 과학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A 똑같고 떨어져 있는 거리 똑같아도 B의 전하량이 바뀌는 순간 전기력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 엄청난 불편함이 생겨. 그럼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편안하게 해서 계산기 만들고 컴퓨터 만든 거예요. 저걸 불편하다고 생각 못하면 계산기 만들 필요도 없고 컴퓨터 만들 필요도 없어. 그래서 민성이 같은 귀찮은 팀 애들이 도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집이 귀찮으니까 만드는 거죠. 뭐야? 쉽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애가 오든 상관없이 나는 일단은 여기다가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를 옮기는 거야. 그러면 R제곱분의 크크크 간단하잖아요. 됐어? 구해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1쿨롱 아니고 2쿨롱인데 아 알았어!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돼. 그 어렵다는 됐어. 33분의 77쿨롱 갖다 댔어. 그럼 어떡하면 돼? 33분의 77배 하면 돼. 3분의 7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요. 실제 전화가 아니고 B에 실제 전화가 아니고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기준 전화를 갖다 놓고 전기력을 구하면 됐어? 그게 표준이 돼서 그게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그냥 Q배만 하면 실제 전기력이 나오잖아. 맞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전기적 현상은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가져다가 얘한테 얼마만큼의 세기의 물리량이 작용하는지 계산해. 그래놓고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100쿨롱이면 100배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계산해. 알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Q라고 하는 실제 전하가 받는 힘은 전기력이라고 해서 F는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했잖아요. 네. 되겠죠? R 제곱분의 크크크로
크로 계산해서 실제 전화가 받은 전기력을 계산했잖아. 근데 이게 불편해서 플러스 1쿨롱이라는 기준 전하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요. 그거를 똑같이 전기력이라고 하면 구별이 안 되니까 플러스 1쿨롱이랑 주고받은 힘을 우린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 이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부를게. 그래서 전기장이니까 일렉트론이 얘 약자 2라고 쓸게. 됐어. 구하는 법은 뭐야? R 제곱분의 크 1이야. 맞아? 여기 1쿨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R 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면 이게 전기장의 세기야. R 제곱분의 크크.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크 할 걸 그냥 크크로 끝내주겠다고. 알겠니? 이게 전기장의 세기야.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했는데 얘가 만약에 5쿨롱이면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5배 하면 전기력 나와. 7쿨롱이면 7배 하시면 전기력 나와. 됐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로 앞으로는 전기력을 얘기하겠다. 그래놓고 네가 실제 전기력이 필요하면 그건 전기장의 세기에다 실제 전하량을 곱하면 돼. 그래서 쿨롱력 그래서 이라고 우리 그냥 배워. Q력, 쿨롱력, 전기력 보이냐? 이렇게 외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기력이 나온다. 되겠어?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뭔지 알겠니? 이런 거야. 10분 만큼